애초 공수처가 어떻게 내란 범죄를 수사하냐라는 점을 물고 늘어졌는데 백대현 재판부 공수처가 내란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에서부터 뻗어나간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명확히 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논란되고 있어요. 재판부가 설명을 잘 하다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서 징역 5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형량이 10년이었는데 절반은 너무 많이 깎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형사재판에서는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진 후에 그다음에 유죄라고 하면 양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서 뭐 초범이라든지 범죄 전력이 없다라든지 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형사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들이댄 것 아니겠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했다라는 것이 주된 혐의였거든요.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초범, 재범을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형에 반영해 주는 것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양형을 따져봐서 범죄 혐의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지금 피고인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양형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예. 따라서 뭐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특검 측도 항소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양형에 대해서 다툴 것이고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항소심에 가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양형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항소심에 가면 더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초범 여부를 따지는 것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의례적으로 어떤 형에 대해서 구형량보다 좀 줄일 때 초범이란 부분이 좀 들어가는 형식 논리가 있는데요. 예. 그 차원에서 만약에 재판부가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본인이 볼 때 초범이기 때문에 진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떤 구형량보다 좀 낮게 할 때 이 초범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또 어떤 분의 주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재판은 내란 재판이 아닙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어떤 기준을 봤을 때 10년 구형도 낮고 그다음에 결과도 5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낮을 것 같지만 계엄이 내란이지 여부는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했죠. 기준점이 우리가 내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형이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구형을 10년 했지만 5년이 나온 거는 재판부가 그걸 판단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예. 사실 뭐 내란 본류 재판이 구형량이 사형이니까 뭐 무기징역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럼 뭐 지금 5년이든 10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또 형량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김동훈 의원님. 체포 방해한 거 불법이고요. 네. 공수처가 영장 발부받아서 관저가서 집행한 것 적법하다고 분명히 1심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유감 표명이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 입장이 없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중요 시설에 들어갈 때는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가 중요한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장소냐라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더더군다나 공수처의 물론 1심 판결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가 논란이 많이 돼 있던 상황 아닙니까? 또 유력한 또 이 법률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공수처의 수사권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협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수십 명이 가서 이 막았던 적은 뭐 사실입니다만은 왜 그러면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뭐 사과 표명을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저희 각급 예. 뭐 미래와 연대라든가 이런 초재선 모임에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잘못됐다. 그 당시의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 취지의 그런 그 반성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모든 그 재판 때마다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그 침묵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침묵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선고 5년, 10년이 정말 저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어떤 기록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본류 재판이 2월 19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년 초범 이런 논란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 불과하다. 2월 19일 날 본류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유죄 판단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또 지금 얘기한 그 의원 50여 명의 의원들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의사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